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기호입니다. 오늘 시장은 장 초반에는 상당히 분위기 좋았죠. 오후 들어서면서 이제 나스닥 선물이 무너지면서 결국 투매로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뭐 중국도 비교적 양호했고 일본도 뭐 한국 증시 대비해서는 나름대로 선방을 했는데요. 오늘 특히 이제 원달러 환율도 장중 내내 상당히 이제 원화가 이제 절상 상황이었죠. 안정적이었고 특히 이제 그동안 강조해왔던 외국인 매도세도 상당부 둔화가 됐습니다. 뭐 이후에 이제 우리가 자료를 보도록 하겠는데 결국은 이제 국내 증시, 한국 증시 자체가 좀 취약하다 보니까 감정적인 어떤 매물들이 투매로 이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요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고 오늘도 네 가지 지표를 통해서 시장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고요. 아울러서 오늘 이제 약속을 했죠. 5G 테마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가지 주요 지표 그리고 5G 우선순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오늘 외국인 매매 중에서 외국인 매매 동향이 나름대로 의미는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시장하고 상관없이 지난 3월 9일이었죠. 3월 9일 날이 이제 외국인들이 1조 3천억 순매도를 하면서 매도의 어떤 정점이었는데 제가 나름대로 이제 통계를 내다 보니까 매도의 정점 이후서부터 대략적으로 한 8일 정도, 9일째 정도가 되면은, 그 전에 이미 매도세는 어느 정도 둔화가 되고, 8일째, 9일째 정도가 되면, 외국인들이 이제 순매수 전환되는 그런 분위기인데, 일단 오늘 매도세가 5천억대였죠. 상당 부분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 둔화됐다는 것은 좀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오늘 나스닥 선물이 워낙 이제 폭락했기 때문에, 내일 이제 미국 증시 역시도 상당 부분 이제 분위기가 안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반응하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 코덱스 인벅스도 보도록 하겠지만, 아직까지는 좀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지난 이제 8월 6일 날이죠. 8월 6일 날, 작년이죠. 8월 6일,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무역 전쟁 최악의 그런 시점이었죠. 대략적으로 한 1,450원 정도가 되겠는데, 그 가격대 아직까지는 아래에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G 테마 상승 논리하고 이제 매수 우선순위를 보면 제가 이제 맨 아래 보시면 이제 HFR 그리고 RFHRC, 이노와이러스 이렇게 세 종목을 우선순위로 정했는데요. 우리가 이제 어제 같은 경우 이제 전기차를 말씀드렸고 그 전에는 또 비메모리에서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지금 시장이 무서워서 혹은 이제 추가적으로 많이 빠질 것 같아서 현금화를 시킨다면은 뭐 제가 또 존중을 나름대로 해드리겠는데 조금 더 여기서 좀 빠진다 하더라도 나는 주식을 꼭 갖고 싶다면 이번 조정기를 이용해서 종목을 좀 주도주 쪽으로 교체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거든요. 무조건적으로 매수하기보다는 뭐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 이제 5G 테마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5G 테마는 내가 한번 꼭 갖고 싶다면 그런데도 이제 비주도를 갖고 있으면 오늘 방송을 통해서 주도주 쪽으로 좀 바꾸는 것이 어떤가 뭐 그런 차원으로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하튼 간에 5G 테마도 역시 4차 산업의 어떤 핵심이라고 봐야 되겠죠. 하여튼 큰 흐름, 거시적인 어떤 흐름으로 본다면 4차 산업혁명의 어떤 지속성과 현 사태, 유행성과의 좀 오타가 나네요. 유행성과의 어떤 싸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상대적으로 지금 5G 테마가 현 시장 속에서, 현 시장의 어떤 환경 속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내일은 이제 바이오 테마에 대해서 또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내일 또 한번 기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는 화면은 이제 원달러 환율인데요. 밑에 이제 긴 꼬리가 있었죠. 지수가 이제 계속해서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원화 환율은 이제 달러 대비 강세 기조를 보였습니다. 이제 막판에 투매로 연결이 되면서 결과적으로 이제 환율 인상으로 끝났죠. 시장이 지금 폭락한 것 대비해서 외환 시장은 어느 정도는 이제 안정적인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이제 월봉으로 보시면은요, 예전에 이제 2008년도, 2007년도죠. 서프라임 당시, 그때는 이제 거의 한, 달러당 한 1,600원 가까이 갔었거든요. 그것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보시는 화면은 이제 상해 주감인데, 마지막에 이제 종가는 한 1.5% 정도 하락을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여하튼간에 이제 2월 3일하고 지금 수평선, 검정색 수평선으로 표현을 해놨는데요. 2월 3일 혹은 이제 2월 4일이 되겠죠. 상해 종합주가 지수가 나름대로 최악의 그런 구간인데 그 저점을 지켜내는가 안 되는가 그게 어떤 관전의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상해 종합주가 지수도 굉장히 의미 있게 봐야 되고요. 상당히 이제 견조한 그런 상황인데 최근에 이제 같이 글로벌 증시하고 같이 동반해서 무너지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보시는 화면에 이제 코덱스 코스닥 150 선물 인버스입니다. 인버스니까 뭐 하여튼 그 강조해드린 바와 같이 사실 거꾸로 지표다 보니까 굉장히 어떤 그 감정적으로 많이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그 코스닥 지수 대비해서 오를 때는 더 강하게 오르고 빠질 때는 더 강하게 빠지는데요. 앞서 이제 그 최고점이죠. 왼쪽에 있는 최고점이 8월 6일입니다. 미중 간 무역 전쟁의 어떤 최악의 구간. 그때 이제 최고가가 1430원인데 오늘 지금 종가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종가 조금 직전에 종가 직전에 이제 캡처를 잡은 건데요. 여하튼 간에 아직까지는 여유가 있는 것 같고, 이거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지표입니다. 그 선수들이 많이 보는 지표거든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정도, 시장의 어떤 그 감정도 주가의 이 코스닥 그 150 선물 인버스를 통해서 상당 부분 반영이 되어 있는 지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냥 CGN 이거 한 종목 말씀드렸는데, 지금 어떤 그 환경 속에서 수혜주라고 봐야 되겠죠. 계속해서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전체적 시장이 무너지다 보니까 같이 좀 밀렸지만, 하여튼 그 CGN이 꺾인다면은 지수는 역으로 이제 그 상승 반전될 개연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 CGN이 오르는 것은 지금 안 좋은 환경 속에서는 이제 그 CGN이 오를 수 있는 좋은 환경이라고 봐야 되겠고요. CGN이 꺾인다면 시장은 반대로 상승으로 이제 전환될 뭐 가능성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참고해서 같이 종합해서 본다면 좀 더 투자하시는데 좀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굉장히 중요한 오늘 그 외국인 매매 동향이 굉장히 중요했죠. 3월 9일 날이 이제 그 1조 3천억 순매도, 매도의 정점인데 일반적으로 매도의 정점 8일 혹은 9일째서부터 이제 순매수로 전환되는 거 많아요.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지표가 많습니다. 제가 주로 한 4가지 정도 지표만 말씀드리는데, 지금 이제 우선순위를 본다면 어떤 경우는 이제 사실 원달러 환율이 중요할 때도 있고, 상해 종합주가 지수 중요할 때가 있고, 인버스도 또 중요할 때가 있지만, 지금 사실 궁극적으로 이제 그 외국인 매도는 이제 지수의 하락과 함께 같이 출발했거든요. 결자해지 논리라고 그동안에 뭐 한 13조 원 정도 한 2월 10일서부터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2월 10일 이후서부터 한 13조 원 순매도를 보인 것 같아요. 어제까지가 12조 5천억이었으니까 13조 정도를 매도했는데요. 뭐 결자해지 논리대로 외국인들의 매도에 의해서 하락된 장세라면 결국은 외국인들이 순매수로 전환된다면 회복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막연하게 피상적인 건 아니고 좀 그 현실적이고 좀 실질적인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여하튼 간에 오늘 5천억대로 줄었어요. 지금 이 3월 9일 1조 3천억 정점 이후에 지금 외국인 매도가 가장 그 적은 그런 구간이었어요. 기관이 오늘 한 4,300억 정도 순매도를 보이는데, 오늘 제가 장세를 보면서 우리 그런 얘기가 있죠.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신우가 더 밉다고 얘기하는데, 오늘 이제 기관들 매매 형태에 대해서, 뭐, 특히 증권사 중심으로 해서 매도가 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좀 얄밉죠, 이럴 때는. 오늘 기관이 좀 적당히 받쳐줬으면 이런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여하튼 간에 오프닝 때 이제 강조해드린 것처럼, 그렇게 많이 빠질 상황은 아니었어요. 근데 취약한 거예요. 기반이 굉장히 취약한 거예요. 매수 기반이 굉장히 취약한 거죠. 기관이 좀 받쳐줬더라면, 뭐, 그렇게까지 빠질 환경이 아닌 것 같았는데, 좀 아쉽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이제 4일 연속 순매수를 보이다가 오늘 이제 외국인들이 한 1200억 정도 순매도를 보였습니다. 여하튼 간에 큰 흐름은 코스닥 시장은 그리 뭐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이제 계속해서 이제 5G 테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오늘 나온 이제 키움증권 자료입니다. 보시면은 최근에 어떤 환경 속에서 재택근무가 많이 증가했다고 그래요. 재택근무 비율이 뭐 40.5%니까 생각보다 이 자료를 보면서 굉장히 많다. 이러면서 결국 이제 통신이 트래픽이 많이 늘어나고 뭐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이제 5G 환경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유리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오른쪽 보시면 이제 올해 5G 누적 가입자 추이 예상을 보면 이제 가파르게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1인당 이제 모바일 트래픽 추이를 보게 되면 뭐 급격하게 뭐 게임이 안 되죠. 4G 환경하고 뭐 게임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이제 최근 자료인데요. 여하튼 간에 이제 지금 이제 어려운 환경 속에서 글로벌 5G 투자 본격화의 어떤 시그널이 발생되고 있다. 그런 내용들이 있죠. 5G 인프라 투자가 지금 이제 경기가 워낙 안 좋은데 뭐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5G 투자를 계속해서 활성화하는 그런 어떤 정책 혹은 대책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경기 부양 효과를 위한 투자 혹은 변화될 산업의 선수요 반영을 위해서 5G 인프라 투자가 계획보다 현재 상황이 안 좋기, 글로벌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투자 계획이 이제 앞당기고 있는 시그널들이 포착이 된다. 그리고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기존에 이제 4조 투자보다 한 50% 정도 상향된 수치로 이제 조기 집행이 된다고 보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정치 상무국 회의에서 신형 인프라 투자 중심으로 한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 논의하였고, 그래서 하여튼 그 통신사가 2020년 기준으로 40만 개에서 40만 개에서 뭐 60만 개로 이제 확대할 거라고요. 그 미국 같은 경우 이제 2월 달이었죠. T-모바일하고 이제 스프린트가 이제 합병하면서 5G 투자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경쟁 시대에 이제 돌입했습니다. 그래서 또 미국은 강제성을 띠고 있습니다. 미국 법원에서 이제 하여튼 5G 커버리지 확대를 위해서 본격 투자 집행을 뭐 재촉하고 있다고 보는 거고, 일본 같은 경우도 이제 아직 도쿄올림픽 그 향배가 어떻게 결정이 날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간에 뭐 5G 전쟁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예상보다 빠르게 이제 상용화를 이제 집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시그널들이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뭐 반복적으로 말씀이지만 여하튼 간에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어차피 이제 그 4G에서 5G는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죠. 저는 이게 4차 산업혁명의 어떤 그 거대한 흐름이라고 보거든요. 빨리 좀 시장이 안정화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우선순위를 본다면 역시 HFR이 이제 가장 그 5G 관련주들의 가장 최우선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굉장히 흐름 좋았는데 하여튼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덜 빠진 그런 분위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지금 장이 나는 너무 무섭고 두렵기 때문에 뭐 지금 뭐 1100포인트까지 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2200포인트에서 50% 얘기인데 그거는 사실 그렇게 무책임해서 얘기할 문제가 아니고요. 여하튼간에 지금은 좀 희망을 좀 서로 공유하고 얘기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HFR. 그러니까 나는 도저히 못 갖고 있겠다. 그럼 매도한다는 것은 그것대로 또 존중을 받아야 되고요. 나는 죽어도 한 5G를 한번 승부를 보겠다. 그런데 주도주를 비껴나간 거죠. 예를 들어서 뭐 KMW라든가 뭐 OE솔루션, 기타, RF텍 뭐 이런 비주도주를 갖고 있는 분이라면 이런 쪽으로 좀 교체를 하는 게 좀 어떨까 하는 그 마음에서 제가 준비를 한 겁니다. HFR이 이제 핵심 주라고 봐야 되겠죠. HFR은 이제 특히 이제 프론톨 장비인데 프론톨은 이제 우리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통신망, 무선 통신 접속망에서 데이터 처리 장치하고 이제 원격 무선 신호 처리 장치를 연결하는 링크예요, 링크. 디지털 데이터 처리 장치하고 이제 원격 무선 신호 처리 장치를 연결해주는 링크거든요. 이게 이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다고 보는 거고요. 맨 아래 보시면 이제 영업이익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억 단위고요. 2018년도 영업이익이 30억, 그리고 2019년도 40억. 저는 이게 굉장히 매력이라고 보는 거죠. 작년에 영업이익 급증한,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 급증한, 뭐, 오이솔루션, 혹은 KMW, 이런 것들은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장비 관련주들의 한계, 혹은 이제 영업이익 증가율이 이제 둔화되기 때문에 한계, 그리고 또, 뭐라 그럴까요? 물량이 이제 수급 구조가 좀 꼬였다는 그런 표현을 이제 많이 썼는데요. 그런 한계가 있다라면, HFR 같은 경우는 이제 2018년 대비해서 2019년도 영업이익이 많지가 않아요. 뭐 10억 정도 증가했는데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380억이라는 거죠. 물론 이제 전망치입니다. 전망치고 최근에 나온 자료이긴 하지만 전망치인데요. 만약에 이게 어느 정도 현실화만 된다면 HFR은 이제 크게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라고 봐야겠죠. 톱다운 방식은 굉장히 어렵고요. 제가 지금 제가 혹은 저희 현대투자연구소가 지향하는 것은 톱다운 방식에 많이 근거를 합니다. 그래서 대대외적인 불확실성이 좀 큰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익 실적을 많이 내고 시장의 흐름을 막고 뭐 그렇다면 결국은 주가는 오른다고 보는 거죠. 거기서부터 그게 뭐 다는 아니지만 거기서부터 좀 출발한다고 보는 거죠. 자,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RFHIC입니다. RFHIC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작년도 2019년도 실적이 전년도 대비해서 이제 많이 오히려 감소가 됐어요. 한 30% 이상 30% 가까이 크게 감소가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급 구조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잘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근데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최근 어떤 보고서를 보니까 예상 영업이익이 안 나와 있어요. 2월 달에 나온 게 있는데 뭐 잠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여하튼 간에 굉장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 바닥을 찍고 도약하는 그런 뭐라 그럴까요? 그런 어떤 역동성, 에너지를 좀 느낄 수 있고요. 사람 나이로 따지면 뭐 한 17, 18 정도, 그 정도로 좀 어떤 에너지를 많이 느낍니다. 원래 정상적인 장세에서라면 이렇게 조정기 때 주가가 못 오르는 환경 속에서 거래가 이렇게 크게 터지면은 거의 못 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을 감안하면 납득은 가죠. 여하튼 간에 어려운 환경 속에서, 취약한 환경 속에서 매도 세력과 매수 세력 간의 끊임없는 어떤 접전이 이루어지는 환경이고, 이런 환경이 좀 개선된다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겠고요. 우리가 그런 얘기가 있어요. 주식을 사지 말고 가격을 사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지금 맞는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종가 보니까 36,100원으로 끝났는데요. 여러분들께서 납득할 만한 가격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물론 이제 거기서 뭐 더 빠질 수도 있고 안 빠질 수 있는데 적정한 가격을 생각해 보시고 가격이 맞다면은 좀 사는 것들도 괜찮지 않나 생각됩니다. 자, RFA 차트 보면 이제 영업이익이 2018년도가 이제 2018년도 영업이 267억인데 2019년도는 이제 180억밖에 안 됐어요. 굉장히 많이 줄었죠. 그런데 올해 예상 영업이 거의 뭐 한 2019년도 대비해서 거의 100% 가까이 100% 이상 급증을 하는데 이건 말 그대로 이제 전망치입니다. 시장 환경이 또 어떻게 바뀔 수 없는데 여하튼 간에 아주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니죠. 그 근거를 살펴보면 RFA 차트 같은 이제 파웨이향 매출이 절대적이 50%가 넘습니다. 그런데 이제 파웨이한테 계속 벤치를 맞은 거죠. 뭐 여러 가지 의미인데 하여튼 그 파웨이 매출이 미국의 어떤 파웨이 때리기하고도 그 연관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리고 또 미국산 부품을 핵심 부품을 또 쓰기 때문에 파웨이한테 또 거절되는 거 있고 하여튼 그 양쪽에서 뭐 눈치 보기 그런 상황인데 파웨이 매출을 감내하더라도 삼성전자향 매출이 굉장히 가파르다는 것이죠. 그 외에 이제 그 일본이란 미국이죠. 노키아, 혹은 이제 일본, 인도, 그 얼라이언스라고 그러는 하여튼 그 향 공급이 증가하기 때문에 충분히 상쇄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노와이어리스입니다. 이노와이어리스도 이제 역사 고점을 돌파하고 이제 첫 번째 돌림이고, 이거는 제가 예전에부터 그 주봉이 참 아름답다는 표현을 많이 썼거든요. 이노와이어리스는 이제 그 조금 개념 장비라기보다는 이제 무선망 최적화 솔루션이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따른 유지보수 비중도 한 10%가 넘어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유지보수를 받는 어떤 그 비즈니스가 굉장히 좋다고 보는 거죠. 그게 이제 이익기질이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거래처만 확보하면은 그 거래처가 망하지 않는다는 계속해서 어떤 이익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익기질이 굉장히 뛰어나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참고로 제가 더존비전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예전에 제가 또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좀 재미를 봤었고 그런 회사들은 유지보수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이익기질이 굉장히 좋죠. 자, 하여튼 그 뭐 미국 향 땡겨주고 일본 향 밀어주고 수혜를 본다는 거죠. 하여튼 그 현재는 이제 AT&T하고 이제 버라이존 미국 향 매출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노와이어리스의 핵심 논리는 뭐냐면 지금 5G 통신 시장에서 미국 시장이 굉장히 그 핫하죠. 그 미국 향 비중이 높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무선망 최저가 솔루션하고 그다음에 통신 TMB인데 이런 그 검사 장비죠, 검사 장비. 자, 그 영업이익을 보면은 2018년도에 이제 그 2018년도에 2억에서 단지 2억에서 2019년도에 그 150억으로 급증해요. 이런 것들은 조금 걸려요. 그러니까 우선순위에서 조금 밀린 분위기죠. HFR, 그 다음에 RFH, HFR은 뭐 사실 그 올해 전망치지만 영업이익 증가율이 뭐 굉장하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150억에서 작년에 영업이 150억에서 올해 예상 영업이 250억, 그리고 2021년도에 한 400억 정도까지 예상하는데 이 전망대로라면 이노와이러스는 뭐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이기보다는 꾸준하게 올랐다 빠졌다 하면서 저점과 고점을 꾸준히 높이는 그런 흐름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이 예상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오늘 이제 방송에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도 굉장히 힘들고요. 저희 직원들 아침에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새벽에 중간중간에 계속 깜짝깜짝 놀란다고 그러는 거죠. 자꾸 꿈에서도 미국 증시라든가 유럽 증시 자꾸 헛것들이 많이 보이고요. 뭐 다 대동소이할 겁니다. 여하튼 간에 잘 견뎌내면, 얼마든지 좋은 기회가 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하여튼 힘내시기 바라고, 오늘 하루도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